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는요, 숨을 꽉 참고 힘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거꾸리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거꾸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안압이 10mm Hg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흔히 루테인뿐 아니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의 복합물이 중요하다, 또 그 비율이 또 중요하다, 안과의사도 잘 모르는 배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가족한테 챙겨서 먹이지는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헬스조선 구독자 여러분. 인제대학교 일산백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33년차 안과의사 이도형입니다.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사실 주무시기 전에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은 절대로 좋은 습관이 아닙니다. 우선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저도 안과의사지만 가끔 누워서 스마트폰을 보면다가 졸게 되면요, 스마트폰이 얼굴을 강타해서 아파가지고 잠이 깜짝 깨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안과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정상적으로 어두운 곳에 가게 되면은 애기동자라고 얘기하는 동공이 커지게 됩니다. 동공이 커지게 되면요, 시력이 떨어지는데 잘 안 보이기 때문에 보이기 위해서 과도한 힘, 이것을 조절력이라고 하는데요, 과도한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눈의 피로도가 증가합니다. 이론적으로는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면 눈 건강에 좋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최근 연구에 의하면은 시력 저하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엄마들이 난리가 났었죠. 이거 그럴 수가 있니? 시력이 떨어지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니? 그랬는데요, 실질적으로 연구 결과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것을 정확하게 논의하는 것은 아직 연구가 잘 안 돼 있습니다. 다크모드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보통 스마트폰은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 흰 바탕 때문에 눈부심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다크모드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검은 바탕에 흰 글씨가 나타나기 때문에 눈부심이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요, 바탕이 어둡기 때문에 글씨가 오히려 보기 힘든, 즉 가동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가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불필요한 조절을 하게 돼서 결국 눈 피로를 야기합니다.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거는요, 파장이 380에서 500 나노미터에 해당하는 청색광을 말하는데, 가시광선 중에서도 파장이 가장 짧고 강한 에너지를 나타납니다. 블루라이트가 최근 많은 사람에게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컴퓨터나 또 스마트폰의 LED 디스플레이나 또 조명에 많이 포함되고 있다고 합니다. 블루라이트는 각막이나 수정체에 흡수되지 않고 망막에 직접 도달하여서 눈 피로나 망막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이나 모니터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하거나 또 대기 중에 블루라이트를 차단할 수 있는 안경 렌즈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블루라이트가 얼마나 노출되어야 눈에 유해한가에 대한 것은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것은요, 꼭 유해한 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태양광선에도 존재하고요, 이 생체 리듬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해가 뜨기 때문에 일어나게 되고요, 또 저녁에 해가 지면은 잠드는 것을 우리가 중요한 생활 리듬인데요, 이 리듬 역할을 하는데 블루라이트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과도하게 블루라이트를 차단한 경우 오히려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이 블루라이트 차단 기능이 있으면 조금 더 가격이 좀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얼마 전에 이 블루라이트가 제대로 차단되는지 검사하는 장비가 있어요. 그 장비로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세 분 중에 한 분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가 아니었고, 두 분은 이제 블루라이트 차단 렌즈를 구입했다고 해서 썼는데, 알고 봤더니 블루라이트가 한 분은 차단이 됐는데 한 분은 차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들었는지 아니면은 조금 어딘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요, 블루라이트가 확실히 회사들에 의해서 비즈니스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눈이 뻑뻑해서 인공 눈물을 넣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우리가 컴퓨터를 오래 보거나 스마트폰을 오래 보는 이 집중을 할 경우는요, 눈 깜빡임 횟수가 줄어듭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1분에 한 10번 내지 14번 눈을 깜빡거리는데요, 집중하게 되면은 1분에 5번 이하로 줄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눈 표면에 있는 눈물층이 불안정해져서 안구 건조증 증상이 심해지거든요. 중간중간 인물을 넣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은 4회 이상을 넣으셔야 되는 경우에는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일회용 인공 눈물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이제 두 가지 전부 다 인공 누액인데, 이거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는 인공 눈물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은 일회용 눈물 약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회, 4회 그 정도 넣는 경우에는 이 방부제를 사용한 악약을 넣어도 큰 문제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4회 이상을 넣을 경우는요, 이러한 방부제가 들어가 있지 않는 인공 눈물을 사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는 좋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게 원래 이 안약이 꽤 크게 나왔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개봉을 했을 때 다시 리캡을 할 수 있게 만들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회용인데 한 이틀 3일 쓰는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방부제가 안 들어간 눈물약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개봉한 순간 이게 오염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 번 쓴 다음에 그냥 버리셔야 돼요. 정 아까우면은 한 12시간? 뭐 조심해서 써야 되지만 이제 안 넣고요. 그리고 안약을 넣을 때는 원래 이렇게 거꾸로 세워가지고 한 방울 조금 버리셔야 돼요. 왜냐면 오염의 소지가 있고요. 요새 왜 미세 플라스틱? 뭐 유행하잖아요. 이 안약에도 미세 플라스틱이 많대요. 근데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은 상당수가 제거가 된다고 해요. 안약도 한두 방울 버린 다음에 사용하시는 것이 도움이 돼요. 이것도 또한 많은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화하게 되면은 우선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일종의 화학 물질이거든요. 결과적으로 화학 물질은 눈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대체 이게 어떠한 물질인지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화하는 안약은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엄청나게 엄마한테 혼났는데요. 이 TV를 가까이 본다고 해서 치명적인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가까이 초점을 맞추고자 하기 때문에요. 눈의 조절을 담당하는 근육, 이것을 수정체 조절근이라고 하는데요. 이 근육이 계속 긴장된 상태로 있기 때문에 가성근시 또는 심한 눈의 피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근시라고 하는 거는 멀리가 잘 안 보이게 되고요. 이제 가까운 곳은 뭐 보이게 되겠지만 보통 우리가 이제 눈은 20살까지는 계속 성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축성근시가 생기게 되면은 비정상적으로 눈의 앞뒤 거리가 길어지게 됩니다. 눈 앞뒤 거리가 길어지게 되면은 그만큼 근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뭐 조심을 하셔야 되겠죠.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거는요. 근거리를 볼 때 보는 거리에 따라서 필요한 조절력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서 책을 보는 거리, 스마트폰을 거리, 또 모니터를 보는 거리가 필요한 조절력이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돋보기 하나 가지고 뭐 근거리를 전부 다 커버할 수 있는 돋보기는 없다는 것이죠. 이 화면이 큰 패드에 있는 글씨를 보는 경우는요. 스마트폰의 작은 글씨를 보는 경우보다 조절력이 많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편하게 볼 수 있다는 거지 눈이 덜 나빠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돋보기를 갖다가 착용을 하는데 제가 책을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책거리에 돋보기를 쓸 필요가 없죠. 제가 만약에 책을 안 보는데도 불구하고 책 보는 이용에 돋보기를 낀다는 거는 너무 지나친 도수를 가진 돋보기를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사실 눈 건강에는 좋지는 않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가 안전하다라는 절대적인 시간에 대한 연구가 없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모든 게 습관이거든요. 핸드폰을 잠들기 전에 보는 것 자체는 좀 바꾸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당장 습관을 못하겠다, 바꾸지 못하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래도 타협을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보는 시간보다는요, 주변 환경과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어두운 방 안에서 스마트폰 보게 되면은요, 안압 올릴 수 있죠. 또 눈 피로감이 심해질 수가 있습니다. 방부를 조금 켜거나 또 스탠드라도 이용을 해서 주변을 밝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엎드리거나 옆으로 눕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차라리 앉아서 스마트폰을 보시기 바랍니다. 또 베개를 이용을 해서요, 상체를 약간 세운 상태에서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꼭 보셔야 된다면 15분에서 20분 미만 보는 것을 권장합니다. 이게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 조명이나 디스플레이 기기에서 빛세기가 아주 빠른 속도로 깜빡거리거나 흔들리는 현상을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눈은 초당 60회 이상의 깜빡임은 인식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시신경과 뇌는 이러한 변화를 감지할 수 있거든요. 플리커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으로는 눈의 피로도가 증가하여 눈이 침침해지거나 통증을 느낄 수는 있습니다. 무드등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형광등에 비해 조도가 낮고요. 또 따뜻한 색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눈의 긴장을 완화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무드등이라고 해서 다 같은 품질을 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플리커 프리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눈 건강에 유리합니다. 참 이렇게 무서운 얘기 같잖아요. 그렇지만은 사실인 경우가 꽤 있습니다. 우리가 한쪽 눈으로만 스마트폰을 보는 습관은요, 가성사시나 또 일시적인 복시를 유발할 수가 있거든요. 장기적으로는 시기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눈은 두 눈이 하나의 사물을 동시에 보면서 입체감을 느끼는 양안시 기능을 하거든요. 그런데 한쪽 눈은 베개에 가려진 채 한쪽 눈으로만 화면을 보게 되면은요, 눈에서 들어가는 정보를 뇌에 제대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한쪽 눈에 정보만 들어오기 때문에
반대편 눈의 정보를 억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스마트폰을 보는 눈은 근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긴장하고 또 반대로 가려진 눈은 초점을 잃어 멍한 상태가 되거든요. 이 과정이 반복되면은 두 눈의 자극이 합쳐지는 능력이 떨어져서 일시적으로 사시처럼 눈이 돌아가는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찜질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따뜻한 찜질을 권장하고 있는데요. 온찜질은 눈 피로를 완화하는 방법입니다. 눈 주변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되고요. 또 근육을 이완시켜 눈 피로에 도움이 되고 속눈썹 아래에 있는 기름셀에서 기름 분비를 촉진하여 건강한 눈물 성분을 만드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찜질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요. 손바닥 찜질인데요. 깨끗하게 손을 씻은 다음에 손바닥에 열이 날 정도로 10초 이상 막 비비게 됩니다. 그리고 지그시 눈을 감은 상태에서 손을 둥글게 말아서 눈 위에 가만히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따뜻한 기운이 눈에 오기 때문에요. 온찜질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컵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소위 눈 사우나라고 얘기하는데요. 컵 두 잔에 한 3분의 1 정도 40 내지 45도 정도의 온도를 가진 따뜻한 물을 담고 고개를 숙여서 두 개의 컵에 양쪽 눈을 그냥 갖다 대면은 간단하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요. 온열 찜질 안대를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온열 찜질 안대를 이용하는 방법은 아주 다양하게 있는데요. 제가 몇 가지 안대를 준비를 했습니다. 가장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수면 양말이나 면 양말을 준비를 하시고요. 이 양말 안에 팥과 같은 곡물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돼서 여기를 짜매면은요. 이 찜질 팩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면 전자레인지에 기종에 따라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한 30초 내지 40초 정도 데우면은요. 이게 뜨끈한 찜질 팩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10분 이상 따뜻함이 유지가 됩니다. 그런 경우 눈을 가만히 감고요. 이게 암만 해도 우리가 만들어 사용하기 때문에 오염 소지가 있습니다. 깨끗한 소독된 꺼즈로 눈 위에 올려놓고 눈을 가만히 감은 상태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래서 약 3분 내지 5분 정도 올리게 되면은요. 이 기름샘의 분비가 좋아지고요. 또 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눈 피로를 푸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찜질 팩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젤 형태의 안대가 준비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온찜질뿐만 아니라 냉찜질에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온찜질을 하고 언제 냉찜질을 해야 되느냐는 건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뭔가 염증이랑 관련된 거야. 그리고 이게 급격하게 생긴 거야 라고 얘기하면은 차가운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쌍꺼풀 수술했어요. 그래서 눈이 탱탱 부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뜨거운 찜질을 하게 되면 오히려 나쁩니다. 이런 경우 냉찜질 하게 되고요. 또 알레르기성 결막염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눈꺼풀이 붓고 눈이 빨개졌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차가운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근데 만약에 염증과 관련된 경우에 있어서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다래끼가 생겼다고 그러든지 아니면은 속눈썹에 만성적으로 염증이 있다고 하게 되면은요. 이런 경우는 따뜻한 찜질이 도움이 됩니다. 최근에는 온열 기능 이외에 가벼운 마사지 기능을 더한 온열 안대 기기가 판매되고 있는데요. 어떤 안대를 이용하든지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용자가 일단 편하게 준비를 하고 오래 사용될 수 있는 안대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온도와 시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온도는 체온보다는 높지만 너무 뜨겁지 않는 40 내지 45도 사이를 추천하고 있고요. 하루 아침 저녁 두 차례 3 내지 5분이 가장 적당합니다. 15분 하게 되면은요. 문제가 뭐냐면은 지나치게 온찜질을 많이 하게 되면은 눈꺼풀에 있는 피부가 약간 늘어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눈꺼풀이 처져서 나이가 들기도 전에 쌍꺼풀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오랫동안 찜질하는 거는 추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영양제는 떨어진 시력을 다시 좋게 만드는 마법의 약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영양제이지 치료제가 아니라는 거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시중에는 흔히 루테인뿐 아니라 지아잔틴, 아스타잔틴의 복합물이 중요하다, 또 그 비율이 또 중요하다, 안과의사도 잘 모르는 배합으로 판매되고 있는 약물들이 정말 많습니다. 연구자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영양제가 정상이나 황반 변성의 초기에 있어서 병의 진행, 억제, 예방에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결론입니다. 다만 진행된 황반 변성 환자에서는 영양제가 병의 진행 억제에는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제 가족한테 챙겨서 먹이지는 않습니다.
저도 가끔 사 먹는 캔디 중에 하나인데요. 이걸 일명 콘서트 캔디라고 하는 이유가 이게 트위터에서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의 공연장에 가기 전에 캔디를 먹었더니 가수의 얼굴이 평소보다 선명하게 보여서 너무 좋았다는 경험담이 퍼졌는데요. 이렇게 됨으로써 공연장 가기 전에는 필수 아이템으로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글쎄요, 시력이 실제로 좋아졌다기보다는 일시적인 눈의 피로 개선과 이것을 먹으면 오늘 내 최애 가수를 잘 볼 수 있을 거야 라는 강한 기대감이 집중력을 높여서 결국 심리적인 플라시보 효과가 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러한 캔디에는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빌베리 추출물이 함유된 제품이 많다고 합니다. 빌베리 추출물은요, 어두운 곳에서도 눈이 빨리 적응하고 또 강한 조명 아래에서도 피로감을 덜 느끼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어두운 공연장에서도 잘 보인다는 후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거 맛있어요. 그냥 맛으로 먹습니다. 녹내장 환자 수가 왜 늘어났는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가 건강검진을 하게 되면요, 안과 검사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러는 경우 녹내장이 의심이 된다 하면은 안과 검진을 받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녹내장을 조기에 진단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이렇게 헬스조선과 같이 영향력이 큰 미디어에서 녹내장 검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녹내장 검사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안과에 방문하는 분들이 증가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요, 녹내장 진단 장비가 발달했기 때문에 기존 장비로는 진단하기 힘들었던 아주 초기 녹내장을 진단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녹내장 환자 수가 늘어난 결정적인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발견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녹내장 환자가 많아진 것으로 통계가 나죠. 과거에는 사실 녹내장 그러면 실명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왜냐면 발견한 당시 이미 상당히 진행을 해가지고 더 이상 손을 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녹내장인 것 같아, 요 정도도 우리가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일찌감치 안약을 사용하게 되면은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녹내장으로 실명이 된다는 경우는 요즘엔 많이 줄었습니다. 맞아요. 2000년도 초기에는요, 어떤 얘기가 들었냐면은 라식을 하면은 녹내장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거는 상당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시력 교정 수술이 직접적으로 녹내장을 일으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고도근시 자체가 녹내장의 위험 인자거든요. 수술과 상관없이 근시가 심한 경우 반드시 1년에 한 번씩은 녹내장 검진을 받으셔야 됩니다. 시력 교정 수술 중에 뭐 라식, 라섹, 스마일 수술 같은 경우는요, 수술 후에 각막의 모양을 변화를 시켜 근시나 난시를 교정하는 건데요. 이 변화된 각막의 모양 때문에 안압이 정상보다 낮게 측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녹내장은 안압이 올라가서 신경을 죽여버리는 병이기 때문에 안압 수치가 중요하거든요. 시력 교정 수술 후에 정기적인 안과 검진을 받는 동안에 실제로 이 환자분이 안압이 상당히 높은데 수술 받은 걸로 인해서 정상으로 측정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높은 안압을 놓치게 돼서 결국 녹내장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안압이라고 하는 거는요, 생활 습관에 의해 일시적으로 변동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옆으로 누워서 핸드폰을 보게 되면은요, 중력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래쪽 눈의 혈관이 확장돼서 안압이 한 2 내지 4mmHg 정도 올라간다고 합니다. 특히 어두운 곳에서는요, 동공이 확장되기 때문에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져서 안압을 더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녹내장 소인이 있다면 정자세로 눕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데 있어서는요, 숨을 꽉 잡고 힘을 주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운동 강도에 따라 다르지만 일시적으로 안압이 10mmHg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특히 거꾸리 운동 많이 하시잖아요. 이 거꾸리 운동 같은 경우에는요, 안압이 10mmHg 이상으로 급격하게 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카페인 음료를 보시면은요, 고카페인 음료 자체가 방수 생성을 촉진하고 혈관을 수축시켜 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마시는 커피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단시간에 고카페인을 섭취하면 안압이 1 내지 2mmHg 정도 상승하기 때문에 녹내장 환자분이나 또 안압이 평소 높다고 생각했던 환자분들은요, 하루에 한두 잔 정도 카페인 음료를 제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안압이 10에서 21mmHg 정도를 정상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15mmHg가 이제 평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안압이 정상 범위라고 하더라도 양쪽 눈 차이가 2mmHg면은 이상소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기깔 거 2mmHg 정도면 별로 문제가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녹내장 환자분들에서는 2mmHg가 크다고도 할 수 있죠. 방수라고 하는 건요, 눈 안이 물렁물렁한 정도를 우리가 안압이라고 하는데, 그 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 눈 안에 물 같은 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을 방수라고 얘기합니다.
그 안압을 올리거나 시신경으로 가는 혈류를 방해하는 습관을 들 수 있겠는데요. 안압을 높이는 자세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엎드려 자거나 또 과도한 복압 운동이나 또 넥타이를 꽉 매는 습관은 안압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장시간 사용하는 것은 녹내장 환자에게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어두운 곳에서는 동공이 커지는데 이때 방수가 빠져나가는 길이 좁아지고요. 또 고개를 숙이면 수정체가 앞으로 쏠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급성 녹내장 발작을 유발할 위험이 커집니다. 담배는 혈관을 수축시켜 시신경으로 가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고 안압을 직접적으로 높입니다. 그리고 한꺼번에 많은 양의 카페인을 섭취하면 안압이 일시적으로 높아집니다. 물도 문제입니다. 한꺼번에 1리터 이상 벌컥벌컥 마시는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이런 경우 혈액 내 수분량이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안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물은 조금씩 나누어 마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그 녹내장은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입니다. 우리가 고혈압 환자나 당뇨 환자가 매일같이 약을 드시는 것을 거의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녹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많은 녹내장 환자분들이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요. 내가 수술이 안 되기 때문에 안약을 사용하는 거야 라는 생각들을 하십니다. 최근에는 약물이 워낙에 좋아졌기 때문에 수술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수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지 않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녹내장 시술 또는 수술은요, 안약을 충분히 사용했는데도 불구하고 안압이 조절이 되지 않는 경우, 또 약물 부작용이 심한 경우, 안압은 정상으로 유지가 되는데 녹내장 검사가 계속 나빠지는 경우에 선택적으로 하게 됩니다. 녹내장 환자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절대로 평생 안약을 넣는다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녹내장 안약은 내 눈의 안압을 잘 조절해주고 녹내장의 진행을 억제해주는 정말 고마운 친구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친구가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간혹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오래 사용하면 내성이 생기거나 또 충혈이 되거나 알레르기가 생기거나 눈 주변이 검게 변하는 경우도 안약마다 다양한 부작용이 있습니다. 반드시 6개월에 한 번씩은 안과에 방문하셔서 안압이 잘 조절되고 있는지 또 부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셔야 됩니다. 만일 부작용이 생겼더라도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안약의 선택폭이 넓어졌기 때문에 크게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치의 선생님과 반드시 상의를 하셔서 본인한테 맞는 가장 좋은 안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눈 시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환자분을 상담하면은 자기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자기 애들이 눈이 나쁜 것 같다 고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나는 안경을 끼지 않으면 하나도 안 보여서 너무 속상하다, 심적으로 힘들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럼 우리가 시력이 좋다는 것은 의미가 뭘까요? 안경을 끼지 않는다고 그러면 눈이 좋은 걸까요? 흔히 안경을 끼는 분들은 내가 눈이 너무 나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시력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나한 시력과 교정 시력으로 나누는데요. 나한 시력은 안경을 끼지 않고 시력판을 보고 재는 시력이고요. 교정 시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눈에 맞는 안경을 착용하고 재는 시력입니다. 나한 시력이 좋지 않더라도 교정 시력이 좋으면 이것은 눈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근시나 원시 또는 난시와 같은 굴절 이상이 있다는 것 뿐입니다. 더더군다나 나한 시력이라고 하는 거는요, 그날 컨디션 또 환경에 따라 잘 보일 수도 있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교정 시력의 변화가 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 교정 시력이 좋지 않으면 눈 건강에 이상이 생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통계에 의하면은요, 우리나라 학동기 어린이의 80%에서 굴절 이상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군대 가기 전에 신체 검사하잖아요. 이 신체 검사의 통계에 의하면은 90% 이상에서 굴절 이상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안경을 낀다고 눈이 나쁘다면 우리나라 국민의 80% 이상은 모두 눈이 나쁘다는 의미가 됩니다. 더 이상 안경을 낀다는 것은 눈이 나쁜 것이고 창피한 것이고 고쳐야 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 자기 생일달에 자기한테 주는 선물로 안과 방문을 하셔서 눈 검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눈 건강이 나빠지는 대부분의 안과 질환은 조기 발견이 가장 좋은 치료입니다.